자, 탈북 영화 감독 정성상 감독 연결돼 있는데요. 북한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뭔 여론조사를 해요? 북한이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말이 네, 믿어지지가 않네요. 예. 네. 우선 올해 이제 3월 24일 날 네. 김정은이가 이제 역대급 포고령을 내렸죠. 근데 네. 이제 그 역대급 포고령의 핵심은 뭐냐면 사법 일꾼들과 네. 당 간부들을 위해하는 자들을 반혁명 세력, 반체제 세력으로 여기며 네. 사등뼈를 꺾어놔라라는 거예요. 사등뼈. 사등뼈가 뭡니까? 네, 등뼈, 아, 등뼈. 등뼈. 네, 예. 네, 네. 그리고 그 김정은의 포고령에 따라 거기는 이제 뭐 반동사상 문화 배척법이라든지 평양 문화 뭐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류를 막기 위한 또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부터 비롯된 이 여러 가지 그 범죄 이걸 이제 막겠다고 그 포고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는 생활 잡범도 정치범이 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장마당에서 뭐 훔치 먹다가 잡히거나 뭐 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이제 정치범처럼 이제 대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소위 말해서 북한 말로 하면 삽자루 날리기라고 하는데 삽자루 날리기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퍽치기예요. 아, 폭치기. 지금 북중 국경을 막아놓고 예. 국경을 막아놓고 또 달러가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많이 딜친 그러니까 막 조인 세력들은 돈주들이에요. 돈주. 예. 전주들. 예. 예. 그러니까 이 돈주들이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건달들을 돈 주고 사서 당 간부들과 또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을 밤에 퍽치기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북한에도 건달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제. 아. 지금 몇 년 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아. 뭐 우리처럼 조직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좀 젊고 힘 있고 하면 다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패밀리십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패밀리십이. 그러니까 돈주들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자, 그래서 이제 국가보위성이 3월달 김정은의 포고령이 내리고 나서 네. 국가보위성이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 수천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몰래 비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여론조사라는 게 뭡니까? 비밀 여론조사는 뭐냐면 그 학급에 그 보위부 스파이가 있어요. 북한은 예. 항상 그 스파이한테 그 학생들한테 몰래 이제 이야기해서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예. 너는 남선말 쓰니? 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니? 아니 나 써 남선말. 어떻게 안 쓰가? 그러니까 지금은 남조선 말투 흉내만 내도 사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 쓰면서도 안 쓴다고 그러겠지. 아니 친구끼리니까. 학급 친구고 또 스파이니까 몰래 자,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유도를 하면 모르니 얘가 스파인지 모르고. 모르니까.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물었던 거는 너는 김정은 장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지 이런 식으로. 유도 신문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4월 달에 한 번 하고 이제 6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예. 충격적이게도 김정은을 싫어한다라는 수치가 90%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거 다 총살 맞아 죽겠네. 그러면 그 학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의 익명의 소식통도 똑같이 보내왔는데, 네.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이 이 여론조사를 김정은한테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론조사를. 그리고 이거를 서류화 다 했어요 얘네들이. 예.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자, 지금 평균 당 간부들 월급이 한 2만 원 될래나? 북한 돈으로 한 2달러가 안 돼요. 당 간부들 월급이. 예. 20달러? 2만 원이면. 2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뭐 한 2,500원 뭐 이 정도요? 뭐 그렇겠죠. 한국 돈으로 와. 북한 당 간부들 월급이 2달러가 그러니까 총리 월급이 한 3달러
3달러 될려나? 3달러?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하면 2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북한 돈은 우리가 모르니까 달러로 네, 계산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도부터 네. 작년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6월 달부터입니다. 네. 작년도 이제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뭘 했나? 그 당중앙위원회 그 조직 지도부, 네. 그다음에 서기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핵심 부서들 있잖아요. 다 30대, 40대로 다 갈았어요, 이제는. 예. 세대 교체를 한 거지.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지금은 서기실 실장이에요. 네. 서기실 실장인데 네. 대적으로 30대에서 우리로 말하면 MZ 세대를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이 MZ 세대가 중앙당, 그러니까 김여정과 그 주변에 자기 김일성종합대학 친구들로 싹 다 바꾼 거예요, 다. 네. 호위총국도. 네. 근데 작년도 6월 달부터 월급이 계속 안 나와. 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나올 때는 한 석 달치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당간부 부인들이 장마당 나가서 콩나물 팔거나 뭐 또 뭘 팔면 또 혁명만 내려보내요. 예. 그러니까 월급도 안 나오고 뭐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북한의 지도원급 정도 되는 이제 30살에서 35살 정도 되는 지도원들이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그 MZ 중앙당 지도원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중앙당 지도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얘네들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 그렇겠죠. 자체가 한류 세대거든요. 네. 한류 세대니까 얘네들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지금. 즉 북한은 지금 김정은 정권 12년 차에 네. 그 조용원 같은 자들은 그냥 아전이고 그냥 걔네는 뭐 조용원, 최룡해 이런 애들은 그냥 허당들이에요. 예. 그 밑에 또 이제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받드는 핵심, 나는 100명도 안 된다고 봐요. 네. 저는 요것만 빼면은 지금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장난이 아니며 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북한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북한 이제 공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네. 북한 유고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북한 유골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만약에 어떻게 사망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북한 내부 조직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해야 돼. 그러니까 김정은 사망을 대비한 북한 내부 세력들과의 이런 연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 제가 이제 그래서 대통령실에다도 건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받은 소식입니다. 네. 평양 소식. 김정은 3년 못 간다 그래요. 내부에서조차. 그러니까 김정은 사망을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된다. 유고를 준비해서 유고 사태. 예. 이 사태를 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북한 당간부들도요. 네.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다. 중앙당 역사에 네. 고난의 행군 때 정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200만 명 정도가 죽은 그 고난의 행군 때도 당간부들에게 김정일이가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입살에 공국 끊이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건 김정은이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인민군 그 소장 네. 왕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얘네들도 공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인민 국방성의 그 원스타, 투스타는 그 안에서 대걸레를 청소하는 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차들 끌고 가가지고 그 짐 날라주고 싹을 받아요. 네.
쌀을 받거나 싹을 받거나 기름을 받거나. 그러면 지금 이 북한의 돈주들의 자살률과 예. 북한의 장군들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장군들이 자살한다. 예. 네. 아,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코로나 3년이 어떻게 보면 북한 역사상 북한 침몰의 최고의 그 뭐라고 촉진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지금부터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김정은 6.25 사태를 준비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유비무환으로 준비해서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김정은 사태가 뭐 심상치 않으니까.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정선상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이 뭐 건강 이상설도 뭐 그전서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정선상 감독은 이제 북한의 소식통으로 듣고 이제 북한의 이제 탈북자들은 거기 이제 소식통들이 있잖아요. 연락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 소식이 없어도 코로나 사태 후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는 그건 뻔한 거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코로나 이후 더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면은 불만이 쌓여갈 것이고 근데 김정은이는 뭐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김정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보통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경제가 지금 엉망이고 중국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국제사회는 자기를 옥죄지 그러니까 그는 뭐 할 거는 지금 핵 쏘고 저 미사일 쏘고 이런 걸로 과시하는데도 돈 엄청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맥히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맥혔는데 쏘면은 뭐 대화하자 그러고 문재인이가 돈 주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쏠려면 쏴봐라 아니면 니네 박살나겠다 이러니까 쏘는 것도 안 맥히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거예요. 원래도 건강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는 받아서 더 건강이 안 좋은데 또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가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더 어려우니까 김정일 시대하고 뭐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우니까 그 화살은 김정은한테 가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게 그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면 내가 뭐 신세 한탄하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근데 거기는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장군님 잘못 만나서 그전 장군님 김정일 땐 그래도 밥풀이라도 먹었는데 이제는 김정은 장군 때문에 밥풀도 못 먹게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왜냐면 배급되니까요. 그 불만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6.25 사태를 준비해라. 6.25 사태는 둘 중에 하나겠죠. 김정은이 죽으면서 6.25 사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내부 붕괴라든가 민중의 반란을 통해서 6.25 사태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준비하라는데 준비해서 나쁠 건 없죠. 곧 올지 3년 내에 올지 뭐 더 갈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